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시험을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3회 정기기사 필기 정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역시나 우리가 옥상전선로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압이 자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압을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다뤄졌고, 그리고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했을 때 항상 지름 2.6에다가 이 절연전선 이런 거를 먼저 잡으실 텐데요. 일단 전개된 장소의 위험에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이런 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전선은 지름 2.6 이상 맞죠? 자, 그런데 3번이 약간 이상하다는 거지. 어디서요? 전선은 절연전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5개형 비닐절연전선 OW 전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 공사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5개형 비닐절연전선은 안 된다. 왜? 얘는 경동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OW 전선 한마디로 5개형 비닐절연전선도 오케이. 따라서 뭐다? 3번이 틀린 답안으로 되는 거고요. 자,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의해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이나 고압 같은 것들은 이렇게 상시 바람이 불 때 접촉만 안 하면 된다. 따라서 이거 세 개만 찾아내셔도 3번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이동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아크 용접기네요. 우리가 전기 용접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그렇죠. 좋은 변압기를 사용하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용접 변압기 1차측 전류에 대지 전압 나왔습니다. 항상 몇 볼트? 300볼트. 여기까지는 일단 의심 없이 가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되는 게 바로 이 3번과 4번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용접 변압기의 2차측 전류에는 용접 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요. 위에 1차측 나온 것과 같이 1차측에 반드시 이런 것을 시설해야 되고요. 항상 법안에 없는 거는 뭐다? 틀린 답안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2차측이 아닌 1차측이더라. 그리고 나머지 용접 변압기 2차측 전류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류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런 말 나오면은 대부분이 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이 15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고와 가공전선로가 상호간 적분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전선이 양쪽 모두 나전선이라면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학습했을 때 배우는 나나절절케케법. 자, 이쪽으로 특고압, 이쪽으로 특고압.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공부했죠. 나나절절케케. 우리가 이거 229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학습을 했고요. 자, 25kg 이하일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나나 1.5, 절절 1.0, 케케 0.5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모두 나전선이라고 했네요. 그럼 몇 미터? 1.5m. 정답은 3번. 229 때문에 생긴 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최대 사용전압이 1차 22,000V, 2차 6,600V의 권선으로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 그렇죠. 키워드 비접지 잡아주시고요. 접속하는 결국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관한 문제였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항상 다중접지 그리고 비접지 그리고 접지 저항 접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중 접지는 0.92배, 비접지는 1.25배, 그냥 접지는 1.1배. 그래서 우리 키워드 어떻게 외웠죠? 다구리. 다중 접지 0.92 다구리. 그리고 B는 고스톱. 고스톱의 B가 12죠. 그래서 우리 12에 점 찍으면 대략 비슷한 값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지는 그냥 외우자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특고압 측이니까 1차 측을 얘기하겠고 여기다가 1.25 왜? 비접지 1.2 고스톱.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이런 것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런 내력 시험 전환 문제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문제 3대장 얘네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가면은 직접 접지 170kV 그리고 이것보다 아래쪽 7kV 이하인 경우에는 1.5배 최저 시험 전압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반드시 우리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째. 가공전선의 지지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가공전선 이러면은 뭐 목주, 철주, 철탑, 콘크리트주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눈에 익기 때문에 찍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지물이 넘어지지 말라고 땅속에 이렇게 금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걸 지선이라 그러죠. 그럼 얘는 지지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간단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전멸기의 시설에서 센서 등 타임 스위치를 포함하는 시설해야 되는 곳은 어딘가? 우리 타임 스위치 시설 그러면은 2가지 있었습니다. 무슨 용? 숙박용. 2번째, 주거용. 그러면은 숙박용은 어디다? 호텔, 모텔 같은 곳들. 주거용은 어디다? 아파트 아니면은 주택가. 자, 그렇다면 이 타임 스위치 어떻게? 아파트 현관. 답은 4번. 이렇게 간단히 찍어내실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나간다면 우리 몇 분 내에 소등돼야 돼요? 그렇죠. 바로 숙박시설은 1분. 주거시설은 3분 이내에 소등돼야 된다. 자, 왜 그렇다? 호텔, 모텔은 사람들이 쓱쓱 지나다니고 우리 아파트 앞에서 아니면 주택가 앞에서는 옆집과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 조금 더 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죠. 왜? 신축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7번. 순시 조건 0.5초 이내에 교류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 레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전압을 고른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670을 하나 찍고 넘어가는데요. 이 보기에 다른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0.5초를 넘고요. 그리고 이 T초가 3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이 T가 300보다 클 때 각각 65V, 60V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순시 조건, 그때는 0.5초 이하 쪽을 얘기할 때는 670V 그리고 우리가 0.5초에서 300초 그리고 300초를 넘는 때마다 이 전압값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지만 이것까지 어떻게 다 외우고 시험장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전기 전향 장치에 2차 전지에 자동으로 전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실행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차단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 장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과전류나 과전압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과전압, 이거는 뭐? 오케이. 그리고 제어 장치 이상이 발생했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답니다. 오케이. 그런데 혹시 법에서 과저항이란 말 보신 적 있을까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과전압이 발생한 경우를 살짝 문제를 튼 겁니다. 그래서 과저항으로 답은 1번. 이런 것들 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뱅크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조상기에는 그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가? 또 보호장치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이 파트는 무슨 파트예요? 조상설비 파트입니다. 조상설비. 자, 우리가 조상설비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2가지로 크게 나누죠. 정지기, 전력용 콘덴서, 그리고 뭐 블루 리액터들, 그리고 여기 문제와 같이 조상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조상설비 문제가 나오면은 뭐부터 반드시 체크해라? 가장 큰 용량 15,000부터 체크를 해라. 조상설비 15,000, 조상설비 15,000, 조상설비 15,000. 그래서 500에서 15,000. 왜? 정지기는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회전기는 어떤 거? 무조건 큰 거. 자, 이랬을 때 어느 사항이든 내부 고장 시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내부 고장을 치고 들어오면서 이 조상기의 용량은 몇 이상인가? 바로 15,000 이상.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쪽 파트에서는 위쪽에서 정지기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내부 고장 플러스 과전류 플러스 과전류 과전압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치고 들어온 문제. 그래서 용량 몇 짜리? 15,000짜리.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전주회등 시설 시 사용하는 공사방법으로 틀린 것은 공사방법에 관한 문제고요. 이것도 답만 간단히 체크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케이블 일반 아무 조건 없으면 무적.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우리가 전주 외등 한마디로 이렇게 전봇대 같은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외등을 이렇게 시설할 때 일반적으로 관공사 같은 걸로 시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금속관 합성 수지관 OK, 나머지 애자 사용 공사는 불가하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솔 내 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우리 이거 중요한 문제죠. 왜? 농사용 전솔로, 군내용 전솔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각종 전솔로 중에 농사용 전솔로가 가장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키워드 경관, 역시나 경관 단독 문제가 나오게 됐네요. 그랬을 때 몇 미터? 30미터. 우리가 농사용 전솔로를 조금만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농사용 전솔로는 저압만 가능하다. 그리고 농사용 전솔로는 굵기가 몇 짜리? 2짜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말 구질은 몇 짜리? 그렇죠. 9cm짜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치고 들어온 문제는 아니고 단순 경관 문제니까 간단히 찍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특고와 가공전솔로에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개는 지표상 몇 이하이어야 한가? 자, 이거는요. 우리 유도장애 방지 파트예요. 그런데 이 유도장애 방지 파트는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먼저 전력선과 약전류전선 간의 유도장애 방지 파트. 그래서 키워드 2m 외우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전하선로 파트. 그러면은 전하선로 파트는 1, 2, 3, 4 해가지고 12, 3, 4 해서 꽁 붙여서 12kg당 2 마이크로암페어 이하, 40kg당 3 마이크로암페어 이하. 그리고 마지막 이번 문제와 같이 전개에 관한 사항 한도 수치 3.5, 자개에 관한 사항 한도 수치 83.3. 이 수치 싸움입니다. 유도장애는.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엇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전개 파트를 물어봤고,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긴 하죠. 일반적으로 이쪽이 가장 잘 나오고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3순위 문제를 냈네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적 55스퀘어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특고와 가공전솔로의 지지물로 장력이 견디는 형태의 B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 최대 경관은 몇 미터인가?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우리 표준 경관 A종, B종 철탑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150m, 250m, 그리고 600m. 자, 그런데 자칫하다가 이렇게 2번을 찍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단면적 55라는 특수 요건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솔로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장경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장경관 같은 경우는요. 고압일 때 그리고 특고압일 때 이때 고압은 22짜리 그리고 특고압은 50짜리 이상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 2배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A종 같은 경우는 300 그리고 B종 같은 경우는 500 그리고 철탑은 600도는 제한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단면적 55스퀘어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50이 넘기 때문에 B종은 몇 가지 가능해요? 그렇죠. 4번에 500m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는 선생님 이거 50인데 이거 왜 55로 냈죠? 아무래도 과거 예전 법안이 55였어요. 그런데 법안이 뭐 KC로 오면서 이 50으로 바뀌었다는 거. 하지만 이 문제는 성립을 할 수밖에 없다. 왜? 50을 넘는 55짜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몇 가지 500까지 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죠.
저압 옥측 전선로에 목조의 조형물에 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그러면은 우리 저압 옥측 전선로 역시나 또 저압 문제를 냈죠. 우리가 옥측이나 옥상 같은 경우는 저압이 잘 나오는 거고요. 자, 목조의 조형물 이외에 한마디로 이건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요. 간단히 3번. 선생님! 케이블 공사인데요? 케이블 공사인데요? 케이블 공사라도 뒤에 뭐 같은 거 막 달려있으면은 위험하죠. 왜? 연필 케이블, 무기저름 MI 케이블 이런 것들은 또 불가능합니다. 목조 이해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얘는 기준적으로 과거에도 잘 나왔던 문제니까 이런 거 혼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시가지에 실하는 경우 154 가공전선로를 도로와 1차 접근 상태로 실하는 경우 전선과 도로와의 격거리는 이번엔 도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도로를 보더라도 뭐 건조물 그리고 친구 도로 왜 이거 두 개를 친구로 보죠? 그렇죠. 바로 15cm 가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12cm 가산하는데 건조물과 도로만 15cm 가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35kV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35kV 우리 몇 미터? 최대 거리 3m. 자, 여기에 몇 cm 가산? 10kg당 15cm 가산.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문제에서 지금 몇을 줬어요? 154를 줬죠. 그렇다면 어떻게 푼다? 3 플러스 15.4 마이너스 기준값 3.5 곱하기 0.15 얘는 센치니까 미터 환산한 값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11.9가 나오는데 얘를 몇으로? 12로 환산을 해놓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2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2를 곱하면은 1.8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최종값은 4.8.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건조물과 도로는 다 15cm를 가산한다. 그래서 이 값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나름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16번 보겠습니다. 자, 귀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귀선로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철도에서 바닥으로 쫙 전류가 빠지지 말라 해서 슉 돌아갈 귀자를 쓴 귀선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틀린 거를 찾으라 그랬고요. 문제를 출제하신 분께서 너무 친절했어. 왜? 자, 1번을 딱 보겠습니다.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으로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나전선 써라. 지금 이건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불안한 전선을 써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전선을 쓰거나 아니면은 얘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써라. 얘가 안전해야 됩니다. 저연전선을 써라. 이런 법은 있어도 무조건 나전선 써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나머지 사항은 다 맞는 답인데 이건 약간 센스를 발휘하는 문제입니다. 달달달달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변전소의 울타리 담등을 시설할 때 사용전압이 3, 4, 5이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족까지 거리 합계는 몇인가? 지금 이 문제 뭐예요? 높이와 담의 합계입니다. 그렇다면 단골 문제죠. 우리가 다들 이 학습은 해놓으셨을 거야. 울타리와 높이와 담 35km 이하 몇 미터? 5m 35에서 160 이하 몇 미터? 6m 160을 초과 그러면은 뭐? 단수 계산. 하지만 이거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빨리 풀고 나가야지 해서 빨리빨리 외우고 계실 거라고요. 왜? 이거 계산해보면요. 6 플러스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3, 4, 5니까 34.5에다가 160을 이렇게 빼서 곱하기 0.12 가산. 그러면은 18.5에서 절상 19 곱하면은 2.28 최종 답안 828. 이거 우리 항상 수업 시간에도 하죠. 빨리 풀고 나가자. 빨리빨. 그래서 3, 4, 5 나오고 울타리 담등 나오면은 바로 그냥 찍어버려도 되는 값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푸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입니다. 큰 고장 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유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유체의 최소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는가? 단 접지유체의 필요한 시스템이 접속되지 않은 경우이다. 자, 이 문제는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그냥 기본값을 물어보는 건데 구리 도체는 원래 6짜리고요. 그리고
피레 시스템이 접속이 되면 아무래도 어때요? 그렇죠. 위험한, 아무래도 빠바박 벼락 친 것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 두꺼운 16자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이 16, 그냥 6자리를 찍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물론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럽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만약에 접지 문제가 나왔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해라? 6이나 16을 무조건 찍어라. 적어도 50% 확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굵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모르면 6이나 16 사이로 찍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뭐라고요? 요게 피레 시스템 접속된 경우. 이거는 피레 시스템 안 돼 있는 경우. 그래서 요것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라는 경우 그 노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단 가공전선에 지점을 시라는 통신선 또는 이에 접속한 통신선은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얘기하는 이 말이 뭐다? 첨가통신선 얘기하는 거죠. 첨가통신선. 그러면은 첨가통신선 말고 그냥 가공통신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암기법을 쓰신 분들은 이거 쉽게 공부할 수 있어. 왜? 원래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죠. 그냥 통신선, 그리고 첨가통신선이 있고, 그리고 저압과 고압, 그리고 특고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도로, 뭐 인도횡단, 그리고 철도, 그리고 횡단보도교 위 절연전선, 그리고 일반 기타. 오, 굉장히 기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일반적일 때, 그리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굉장히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구마구 이제 외우시는데, 철도 6.5는 안 쓸게요. 횡단보도교 위는, 그리고 여기는 없고요, 법이. 이걸 어떻게 배우냐고. 18개예요, 18개. 못 외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자? 반만이라도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나쁜 놈, 그리고 착한 놈 해서 얘한테 빵 셔틀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오쭈쭈쭈쭈 불러서 오쭈쭈 사오세요 OS빵. 횡단보도교에 어떻게 모여있겠다? 3, 3, 5 모여있겠다. 모르면 여기까지만 공부해라. 이렇게 했는데 왜? 횡단보도 위나 이쪽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잘 몰라서 여기까지만 외웠어. 그럼 뭐라고요? 오쭈쭈 사오세요 OS빵. OS빵 사오라고 했다고. 그 횡단보도 위에 자기네들은 3, 3, 5 모여있겠다고.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이런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교의 3, 3, 5 중에 지금 이거 아니래. 이거 제외하겠대. 그럼 뭐만? 통신 라인만. 그러면은 3m.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찍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하실 때 이러한 높이 같은 건 암기하실 때 암기법을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과거에 관연도에는 종류가 그렇게 나오더니 와, 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는요, 연필 케이블, 납으로 된 거, 그리고 난연성, 그리고 알루미늄 핏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저압보안 공사든 어떠한 전선로든 이 캡타이어 많이 봤죠. 그런데 바로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는 캡타이어 케이블은 불가합니다. 법에는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법안을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 그래도 75점에서 까딱까딱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건이 워낙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 문제가 3문제나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 지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면은 각종 기본적인 문제들 나온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20문제 풀어봤는데요.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